안녕하세요. 스마트모형 대표 서동욱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많이 질문이 들어오는 것 중에 또 다른 하나의 내용입니다. 이것도 좀 짧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가능하면. 제가 좀 말이 좀 많은 편이긴 한데 아무래도 초보자분들한테 설명하다 보니까 좀 내용을 자꾸 반복해서 얘기하거나 강조하는 게 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부분은 좀 양해를 부탁드리겠고요. 제가 무슨 감독이 있거나 콘티가 따로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때그때 생각나는 대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안 되는데 사실. 하여튼 중요한 건 오늘 질문 중에 제일 많이 나오는 질문 중에 하나가 이제 그 총을 샀는데 사자마자 보통 전화가 옵니다. 잘 받았습니다. 어떠세요? 작동 좋나요? 뭐 손맛 좋지요? 작동성 좋죠? 그러면 네, 진짜 만족합니다. 근데 거기까지 좋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한 가지 물어볼 게 있는데요. 네, 물어보십시오. 그러면 이제 대부분 말씀하시는 게 제 총에 소음기 좀 끼고 싶은데 소음기 어떤 거 쓰면 되나요? 네? 이렇게 되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 소음기를 장착하려면요, 소음기는 나사선으로 되어 있잖아요. 나사선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나사선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소음기 자체에 나사선이 있어야 되죠. 참조적으로 설명드리기 위해서 이제 제가 준비를 해왔는데, 이게 일반적인 총, 그러니까 과거에 쓰던 그 칼라파트인데요. 이렇게 실제로 총열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대부분의 총들이. 근데 보시면 여기 나사선이 아무것도 없죠. 안쪽에도 없습니다. 여기도 없어요. 말일 거 기준으로 지금 우선 말씀드릴게요. 보시면 없죠. 그리고 잘 생각해 보시면 실총도 소음기가 달려있는 총들이 드뭅니다. 상대적으로 드물고요. 일단 소음기에 대해서 알아 놓으셔야지, 어떤 구조인지를 알고 있으셔야지만 이런 질문이 안 나오겠죠. 소음기는 끝에 이렇게 나사선이 있습니다. 안쪽에 선이 있거나 바깥쪽에 선이 있거나, 근데 보통 안쪽에 이렇게 선이 있죠. 그래서 나사선이 있어요. 그래서 나사선이 있고 그 나사선이 어딘가에 이렇게 돌려서 끼워져야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총열 자체에도 끼울 수 있는 나사선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제가 아는 한도에서는 실총에서도 소음기 장착하려면 그 총이 출시됐을 때부터 아우터배럴, 이걸 아우터배럴이라는데요. 그러니까 아웃배럴이라는데 저희 국내에서 그냥 부를 때 실총 총열에도 보면 나사선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는 한도에서는 어쨌든 실총에서는 어쨌든 총에 그런 나사선이 있는 총열이 원래부터 장착되어 있거나 아니면 장착이 안 돼 있는 총이면 그런 총열로 바꿔서 교체해야 됩니다. 교체하면 나사선이 나오니까 거기다가 끼우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요거는 그 말이 M9용 아웃배럴인데요. 여기 보면 나사선이 있죠. 아답터가 껴져 있죠. 그래서 요게 있으니까 여기다가 이걸 끼울 수 있는 거죠. 이렇게 끼울 수 있는 거죠. 돌려서 끼울 수 있는 거예요. 나사선이 있으니까. 여기도 나사선이 있고. 자, 근데 이게 다 있지가 않아요. 메탈 아웃배럴 이게 옵션으로 나오는 거거든요. 싸지 않아요. 그래서 다 있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조사에서 만들어야 돼요. 옵션 제조사에서 만들어서 메탈 아웃배럴이 나오는 제품은 거기다가 원래 있던 아우터배럴을 교체해서 게일을 넣고 조여서 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을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마루이 HK45 택티컬, 걔는 원래 나사선이 있죠. 끝에, 총열 끝에 나사선이 원래부터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는 소음기 낄 수 있죠. 다만 이게 문제가 한 가지 있습니다. 그러면 내 거에도 나사선이 있으니까 내 거에 소음기 아무거나 끼면 되겠네요. 안 됩니다. 왜냐면 HK45, 예를 들면 택티컬, 마루이 HK45 택티컬을 일례로 들면 거기 들어있는 소음기가 포함되어 있는데요. 그 소음기는 일반 나사선에는 안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편적으로 쓰는 그 소음기형 메탈 아웃배럴에 거기는 안 맞습니다. 그 HK45 택티컬 그 총열에 있는 나사선에만 맞습니다. 왜 그런 현상이 벌어지냐면 여기 메탈 아웃배럴의 끝에 있는 나사선에 보면 나사선이라는 건 항상 깊이가 있고요, 넓이가 있습니다. 방향도 있고. 그래서 이 나사선 간의 간격이 틀리면 서로 호환이 안 됩니다. 소음기하고. 그 다음에 방향이 틀려도 호환이 안 됩니다. 그리고 크기가 틀려도 안 됩니다. 그래서 보통
국내든 해외든 일반적으로 저희 그 에어소프트건에 쓰는 표준은 14mm 직경입니다. 그래서 요 나사선 요 직경이요. 예, 원이면 반지 지름이 있잖아요. 그 직경이 14mm가 표준입니다. 그래서 보통 M4 같은 소총류에도 14mm고요. 직경이 나사선이 거기 끝에 보면 소염기를 달기 위해서 나사선이 있잖아요. 그게 14mm입니다. 그리고 보통 통상적으로 영나사와 14mm 영나사와 정나사 방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나사 방식은 정나사 방식은 말 그대로 우리가 보통 조일 때 이렇게 조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조이는 방식, 이렇게 조이는 방식으로 조이면 예, 정상적인 나사니까 정나사입니다. 근데 반대로 푸는 방향으로 돌렸을 때 조여지는 건 영나사라고 우리가 부릅니다. 영나사. 그래서 영나사는 일반적인 표준이에요. 에어소프트건에서. 되려 정나사를 쓰는 방식이 드뭅니다. 그래서 보통 통상적으로 이렇게 메탈 아웃바렐 별도로 나오는 것들은 보면 14mm 영나사 방식의 소음기를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 총에 소음기를 달고 싶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원래부터 나사선이 없다면, 나사산이 없다면 나사산이 있는 메탈 아웃바렐을 구매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소음기를 구매하실 때도 나사산이 14mm 직경이면서 같은 방식의 조임 방식을 쓰는가를 쓰셔야 돼요. 그러니까 확인하셔야 돼요. 즉 보통 표준이 아까 14mm 영나사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메탈 아웃바렐 끝에 있는 나사산이 14mm 영나사이면서 소음기에 있는 나사산의 방식도 직경이 14mm면서 영나사 방식이어야지만 서로 결합이 가능합니다. 예, 이런 내용은 올린 사람이 없더라고요, 유튜브 상에. 그래서 이 내용을 가장 많이 들어오는 질문 내용을 하나 올려드린 거고요. 대만의 제품 중에 보면 위거나 이런 제품들 보면 거기에는 그 안쪽으로 탭이 나사산이 나져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것도 어떤 분들이 이렇게 딱 보고 안쪽으로 나사산이 나 있으니까 그럼 소음기 낄 수 있겠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 소음기 낄 수 있는 건 맞는데 거기서 튀어나오게 쓸 수 있는 변환 아답터가 또 들어가야 됩니다. 네, 조그만 부속이 또 나사선이 있는 부속이 또 들어가야 돼요. 들어가고 거기다 끼우셔야 됩니다. 네, 이러면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위 것도 무조건 다 그런 건 아니에요. 네, 거의 대부분 그렇게 되는데 아닌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확인하셔야 돼요. 꼭 나사산이 있는가 확인하셔야 됩니다. 네, 명심하시고요. 또 한 가지 이제 그 소음기에 대해서 너무 모르시는 게 많아서 나사산 말고 소음기를 장착했을 때 문제에 대해서 한 가지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사실 권총류에다가 소음기 끼는 걸 굉장히 좀 싫어하는 편입니다. 외장 손님들도 끼신다 그러면 좀 말리는 편이에요. 왜 그러냐면 이게 이제 작동 부조화가 나오는 경우가 좀 왕왕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요 끝에다가 소음기를 달게 되면 소음기가 아무리 가벼워도 어쨌든 무게를 주게 되거든요. 무게를 주게 되는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특히 이제 콜트 같은 경우들이 특히 더 문제인데요. 이제 아웃터 배럴이 작동되는 방식이 사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가만히 있고 슬라이드만 왔다 갔다 하는 방식이 있고요. 그 다음에 슬라이드가 왔다 갔다 하면서 총열이 약간씩 이렇게 들렸다 내려갔다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슬라이드가 뒤로 후퇴되면 총열이 이렇게 들렸다가요 앞으로 가면 내려가는, 약간씩 이렇게 움직이는 이런 총열들이 있습니다. 이런 총열들이 문제가 됩니다. 물론 이렇게 고정식으로 가만히 있고 거기서 슬라이드가 왔다 갔다 해도 문제가 되긴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 끝에 소음기가 매달리게 되면요 그 소음기 무게 때문에 이 전체적인 총열이 이렇게 기울어집니다. 예. 되게 웃긴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소음기를 장착하고 싶어 장착했더니 소음기 무게 때문에 총열이 이렇게 휘어지는 거죠. 그럼 슬라이드가 여기 낑기게 됩니다. 이게 못 지나가죠. 그러니까 자꾸 저항이 생기니까 슬라이드가 부드럽게 움직이지 못해서 작동성도 떨어지고 그로 인해서 오작동도 나오게 되는 거죠. 특히 콜트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위아래로 이렇게 움직입니다. 틸팅 된다 그러는데 이렇게 상대적으로 슬라이드가 뒤로 가면 이거 표현이 이상하네. 이렇게 위로 올라가고요. 앞으로 가면 이렇게 내려갑니다. 그래서 틸팅이 되는데 이런 틸팅이 되면 굉장히 좀 골치 아파져요. 이러면 올라갈 때 올라가 줘야 되는데요. 그래야 이게 슬라이드가 안 낑기는데 이게 눌리게 되죠. 소음기 무게 때문에. 그럼 분명히 지금 올라가야 되는데 누르니까 슬라이드가 잡혀서 정상적으로 부드럽게 안 움직여요. 예. 그리고 내려갈 때도 충분히 내려가야 되는데 더 내려가 버리는 이런 현상도 있습니다. 그래서 소음기가 무조건 좋은 건 아니에요.
그래서 가능하면 권총에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소총은 좀 낫습니다. 왜냐면 소총은 총열 전체가 뭐 움직이거나 아니면 그 총열을 두고 그 사이에서 무슨 슬라이드가 움직이거나 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소총에서는 소음기를 달아도 아주 무거운 거 아닌 이상 뭐 큰 문제가 없어요. 물론 소총에서도 소음기를 너무 무거운 거 쓰잖아요. 그러면 실제로 총열이 휘어지기도 합니다.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긴 하지만 그건 아주 극히 드문 거고, 권총 같은 경우는 이제 그래서 특히 더 제가 이제 이 제품을 갖다 놓은 이유는 뭐냐면 이게 소음기가 가벼워요, 다른 것보다. 그래서 얘는 제가 권총용 소음기로 보통 많이 권장을 하는데요. 그나마 가벼운 거 쓰시라는 거죠. 그래서 소음기는 권총에 만약에 메탈아웃 바렐, 별도로 소음기형 메탈아웃 바렐 장착하고 거기다 소음기 끼실 때도 소음기 선택이 신중하셔야 됩니다. 무거운 거 쓰시면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생각지도 않았던. 그래서 돈을 다 들여서 메탈아웃 바렐, 나사산이 있는 소음기형 메탈아웃 바렐도 사고 소음기도 비싼 돈 들여서 샀는데 장착을 딱 해보니까 멋있어 보이긴 하는데 막상 쏴보니 슬라이드가 잡혀서 제대로 작동이 안 되는, 그럼 다시 빼고 못 쓰게 되는 이런 현상이 벌어집니다. 그러면 기껏 돈 투자해 놓고 작동이 안 되는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죠. 물론 시행착오의 한 과정입니다. 하지만 보는 입장, 그러니까 제가 결과를 알고 있는 입장에서 이렇게 보고 있으면 좀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물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왕왕이라고 말씀드렸고 모든 경우에서 이런 게 발생되지 않았습니다. 일반적인 경우는 그냥 어렵지만 작동이 되거나 아니면 뭐 별로 문제 없이 작동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경우의 수가 너무 많아요. 이거에 대해서 논란이 많을 수도 있는데 일단 소음기 무게가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요. 그로 인해서 이제 총열에 무리가 갈 수 있는 구조인 총일수록 더 문제점이 심해질 수 있고요. 그래서 이런 거는 장착하실 때 좀 신중을 기하셔야 되겠고요. 마지막으로 정리하자면 소음기는 무작정 아무 총에나 쓸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반드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나사산이 있어야 됩니다. 나사산이 있어야지만 끼울 수 있고요. 나사산이 없으면 나사산이 있는 메탈 아웃 바렐을 끼셔야 됩니다. 보통 소음기형 메탈 아웃 바렐이라고 부르는 그런 메탈 아웃 바렐을 옵션으로 장착하셔야 되고요. 대만 거에서는 뭐 원래 탭이 있으니까 거기 아답터를 껴서 할 수 있는 경우도 있어요. 위 거 같은 경우는. 그리고 소음기 선택도 신중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이 질문이 너무 많이 나와서 오늘 동영상을 만들어 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른 내용을 만나 뵙겠고요. 지금까지 스마트모형 대표 서동욱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